왜 우리는 막장에 끌릴까? 심리학이 밝힌 이유. 뇌는 자극을 원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입니다. 왜 사람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오히려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막장 이야기들에 더 끌리는 걸까요?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런 이야기에 관심이 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막장에 끌리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입니다.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콘텐츠가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TV 드라마에서도 여전히 막장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작품들이 높은 시청률을 자랑합니다. 막장에 그토록 빠져드는 것이 단순히 호기심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오늘은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가 콘텐츠를 보다 현명하게 받아들이는 방법까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장이란 무엇일까요? 막장 콘텐츠는 단순한 오락거리를 넘어 사회의 단면과 인간 심리의 복잡한 기제를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일반적으로 막장이란 상식과 도덕의 선을 넘어서는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상황 전개나 인물 설정을 의미합니다. 불륜, 출생의 비밀, 복수, 재산 다툼, 음모, 배신, 폭력 등 현실에서는 쉽게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들이 과장되게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비판하면서도 계속 찾아본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콘텐츠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리고 빠져들까요?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깊은 구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막장에 끌리는 이유는 인간의 본능적인 호기심과 감정적 자극에 있습니다. 막장은 과장된 갈등, 극단적인 상황, 도덕적 금기를 건드리며 일상에서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감정을 제공합니다. 이런 자극은 뇌에서 쾌락과 흥분을 유발해 잠시 현실을 잊게 하고 동시에 저런 일은 내 삶엔 없어야지라는 비교 우위를 통해 묘한 안도감을 줍니다. 결국 막장은 불편하면서도 매혹적인 긴장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두는 금지와 욕망 사이의 심리적 줄다리기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막장에 끌린다와 빠져든다는 비슷해 보이지만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막장에 끌린다는 외부 자극에 의해 관심이나 호기심이 생기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막장의 자극적 요소가 눈길을 잡아 끌고 한번 볼까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상태로서 아직 거리를 두고 관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빠져든다는 그 관심이 점점 깊어져 몰입과 동일시로 이어지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감정적으로 휘말리고 스스로도 멈추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즉, 끌림은 시작의 순간적 자극이고 빠져들면 그 자극에 계속 반응하며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극에 끌리도록 만들어져 자극을 원합니다. 우리 뇌는 원래 강한 자극에 집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에는 위험을 빨리 감지하는 사람이 생존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뇌는 평범한 이야기보다 갈등과 위기 상황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즉, 자극적인 콘텐츠에 끌리는 것은 도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생존 본능의 흔적입니다. 인간의 본성 깊숙한 곳에 자리한 욕구와 충동이 어떻게 막장 콘텐츠를 통해 표출되고 해소되는지 알아보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바로 억압된 욕망의 분출과 대리만족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다양한 욕망과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강한 복수심을 느끼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참고 넘기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제약 속에서 우리는 때로 숨겨진 폭력성, 질투, 혹은 복수심 같은 어두운 감정이 생겨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막장 이야기 속에서는 이러한 억압된 욕망들이 거침없이 표현됩니다. 드라마 속의 인물이 시원하게 복수하고 숨겨진 비밀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나 온갖 갈등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이는 일상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답답함을 잊게 해주는 강력한 심리적 보상으로 작용합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감정 해소 통로가 됩니다. 환상과 인생, 역전에 대한 욕구의 발로이기도 합니다. 막장 콘텐츠에는 종종 신분 상승이나 인생 역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크게 성공하거나 불우한 주인공이 극적으로 행복해지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러한 서사는 현실의 불평등 속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희망과 환상을 제공하며 잠시나마 좌절감을 잊게 해주는 달콤한 도피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콘텐츠는 즐길 수 있지만 삶의 기준까지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하면서도 계속 보고 듣게 되는 인간 심리의 모순을 엿볼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너무 막장이야. 그런데도 시청을 멈추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성보다 무의식적인 욕구가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성은 비판하지만 본능은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현실과의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즉,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력한 호기심과 욕망에 이끌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시현 욕구, 권선징악에 대한 쾌감, 정당한 처벌에 대한 선호가 막장 콘텐츠의 인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사람들은 악인이 저지른 악행에 대해 응당한 처벌을 받는 장면에서 강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특히 권선징악의 결말을 통해 악역이 통쾌하게 처벌받는 이야기는 시청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줍니다. 이는 현실에서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야기 속에서나마 정의가 구현되는 것을 보며 심리적 보상을 얻습니다. 악당이 철저하게 몰락하는 모습은 일종의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막장 드라마 속 악역들이 단순히 악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들 나름의 사연과 입체적인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릴 적 학대로 인해 뒤틀린 인격을 갖게 된 악역이나 복수를 위해 악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인물 등은 시청자들이 그들의 행동을 완전히 비난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러한 입체적인 캐릭터는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감정을 이입하게 하며 나라면 어땠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이는 단순한 선악 구도를 넘어 인간 본연의 복잡한 심리를 건드려 더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에서 단순히 흥미를 넘어 인간 존재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얻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심리적 이유 외에 사회적인 맥락에서는 왜 막장 콘텐츠가 인기를 끄는 걸까요? 막장 콘텐츠는 단순한 허구가 아니라 사회 현실의 불안과 갈등, 도덕적 해이 등을 반영합니다. 계층 갈등, 경쟁, 가족 문제, 물질 중심 가치관 등 자극적인 소재를 통해 현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과장하여 긴장이 극단적으로 표현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장되고 비현실적인 설정에서 현실의 불만과 갈등을 간접적으로 자신들이 처한 현실의 고통을 투영하고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리고 손쉬운 접근성 및 이해를 들 수 있습니다. 막장 이야기는 복잡한 서사나 깊은 철학적 메시지 없이도 직관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복잡한 사고 없이 쉽게 즐길 대안으로 오락거리 삼은 막장 콘텐츠에 큰 매력을 갖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제작 방식도 막장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예측할 수 없는 반전과 파격적인 내용의 빠른 전개는 지루함을 덜어주고 다음 회차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막장 콘텐츠에 빠져드는 것은 특정 세대나 계층에만 국한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막장 콘텐츠에 과도하게 몰입했을 때의 폐해를 알고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몰입의 가장 큰 폐해는 현실과 허구의 경계, 혼동과 왜곡입니다. 지나친 몰입은 현실에서도 막장의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착각하거나 작은 갈등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칫 인간, 관계나 사회생활의 오해, 불안감, 피해의식, 윤리의식의 저하 우려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사회적이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이 미화되거나 정당화되는 콘텐츠에 노출되면 윤리적 판단, 기준 혼란과 가치관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치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인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극단적인 복수나 불륜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경우 현실에서도 그러한 행동이 용납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줄 위험이 있습니다. 중독성 역시 큰 문제입니다. 자극적인 내용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원하게 되고 결국 현실의 소소한 재미나 의미 있는 활동에는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삶의 균형을 깨뜨리고 정신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만족감이나 성취감 대신 가상 세계의 자극적인 경험에만 의존하게 되면 무기력감이나 우울감을 느끼기 쉬워질 수 있습니다. 팝콘을 계속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막장 콘텐츠에 계속 노출되어도 근본적인 만족감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막장 콘텐츠를 현명하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즐길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현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막장 드라마나 사연은 어디까지나 창작된 이야기로 허구라는 점을 제대로 인지하고 그것이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이야기 속 갈등 해결 방식이 현실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드라마 속 등장인물의 극단적인 선택을 보며 감정적으로 동요할 수 있지만 그러한 감정은 드라마 속에서만 머물러야 함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막장 콘텐츠를 시청할 때 무비판적으로 내용을 수용하기보다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이 인물의 행동은 과연 옳은가? 이 장면이 시청자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와 같은 질문을 스스로 던져보며 비판적인 사고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으로 의미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는 것입니다. 막장 콘텐츠에만 몰입하기보다는 교훈을 주거나 감동을 주는 콘텐츠, 혹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콘텐츠 등 다양한 종류의 미디어를 골고루 접하며 시야를 넓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추고 특정 장르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큐멘터리, 고전 영화, 문학 작품, 명언, 명상 등 폭넓은 콘텐츠를 두루 경험함으로써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의 즐거움과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막장 콘텐츠가 주는 대리만족은 일시적일 뿐입니다. 진정한 만족감과 행복은 현실 속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얻을 수 있습니다. 운동, 취미 활동, 봉사 등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활동에 참여하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소통하며 현실의 만족감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겪는 크고 작은 성취감과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행복의 원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왜 막장 콘텐츠에 끌리는지 그 심리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함으로써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공감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막장에 빠지는 것은 인간의 약함이 아니라 인간 본성의 한 부분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막장 콘텐츠를 보느냐, 보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우리는 자극을 즐길 수 있지만 삶의 기준까지 자극에 맡길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 심리를 이해하면 세상을 보는 눈도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그럴듯한 신기루 같은 막장 이야기가 아닌 현실 속 우리의 선택과 노력의 산물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근본과 기본이 샘솟듯하며 따뜻함과 부드러운 정이 넘치는 삶 만나는 보람과 기쁨, 가치를 빛내줄 긍정에너지와 선순환 인생을 지향해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가치는 자극적인 화면 너머 바로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건전하고 현명한 미디어 소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가꾼다면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